입증을 발견할 수 있다. 왕 오천축국전은 책 제목처럼 인도 여행기에만 머물지 않는다. 실제로 오천축국에 대한 기록은 전체 여정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이후 중앙아시아는 물론 서역지방에까지 이르는 여정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해초의 여정엔 일정한 규칙이 숨어 있다. 중천축국에서 곧바로 남쪽으로 석 달 남짓 가면 남천축국 왕이 사는 곳에 이른다. 또 남천축국에서 북쪽으로 2달을 가면 서천축국 왕의 거성에 이른다. 또 서천축국에서 북쪽으로 석 달 남짓 가면 북천축국에 이르는데 이름이 사란달라국이라고 한다. 다시 한 달을 가 설산을 넘으면 동쪽에 작은 나라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소발라구 달라국이라고 한다. 다시 여기서 북쪽으로 보름을 가서 산속으로 들어가면 가라국에 이른다. 대체로 나라 단위로 서술된 여정엔 출발한 나라에서 목적한 나라로 가는 방향과 걸리는 시간 등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기록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나라들 가운데 소발라구 달라국은 직접 가보지 않고 들은 얘기라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 해초는 직접 방문한 답사지에는 어디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어디에 이르렀다는 식으로 문장을 시작하는 시문구를 사용한다. 현존하는 왕 오천축국전엔 이러한 시문구가 모두 23군데 나타나는데 이곳은 그가 직접 가서 본 곳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서역 어디까지 갔을까? 도식화된 그의 시문구를 바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사율국에서 북쪽으로 2레를 가면 범인국에 이른다. 힌두쿠시 산맥 서쪽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계곡 절벽을 따라 조성된 바미안 석불. 높이 50여 미터에 달하는 마의 석불상은 석조상 중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입상이었다. (7세기) 이곳을 지난 현장은 150척이나 되는 입불 석상이 금색으로 장식돼 광휘를 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100여 년) 후 도착한 해초는 북천축의 불교 부흥에 감탄하며 바미안 대불의 위로를 받고 돌아갔다. 그 후 북천축은 이슬람의 무력 앞에 무너졌다. 지난 200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우상 숭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석불을 파괴해버린 것이다. 불교의 중흥지였던 인도 서북부를 지난 해초는 페르시아로 발길을 향한다. 다시 토하라국에서 서쪽으로 한 달을 가면 파사국에 이른다. 3년여의 기나긴 여정 끝에 해초가 도착한 곳은 파사, 페르시아,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란이다. 다시 파사국에서 북쪽으로 열흘을 가서 산으로 들어가면 대식국에 이른다.
그리고 마침내 아랍에까지 도착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아랍을 대식으로 표기하는 기록을 남겼다. 희초는 과연 대식국 어느 곳에 이르렀을까? 희초가 니샤푸르까지 다녀온 길은 고대로부터 이용되어 온 실크로드 오아시스 육로의 한 구간으로 일찍이 알렉산더 대왕을 비롯해 수많은 서구 사람들이 동방으로 진출하는 길목이기도 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쪽 서역 쪽으로 일찍이 가신 분으로서 이제 고구려 시대의 후예인 고선진 장군을 드시는데, 고선진 장군이 중앙아시아에 가서 진행한 그 달라스 전쟁보다도 약간 한 25년 전에 이미 갔고, 그렇게 보게 되면 해초야말로 이러한 그 세계성을 지닌 우리 역사에서의 첫 사람, 즉 첫 세계인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서역 땅을 찾은 세계인 희초. 그는 왜 세계인이 되고자 했을까? 이역의 길을 순례하는 동안 20대의 젊은 구도자 희초가 풀고자 했던 화두는 무엇이었을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경계를 허무는 그것. 그것은 세상이었다. 아니, 세상 밖에 또 다른 세상이었다. 개원 15년 11월 상순, 안서에 도착했는데 그때의 절도사는 조군이었다. 개원 15년 727년 11월 상순, 인도와 서역 대장정을 마친 희초는 북천축기를 통해 당시 안서 도호부 소재지인 쿠차에 도착했다. 왕 오천축국전에서 유일하게 행적의 시간을 밝힌 것은 오직 이곳뿐이다. 희초가 순례 여행을 시작해 마무리하기까지 장장 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불교와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각축전을 벌이던 문명의 경계지대를 생명을 걸고 관통했던 해초. 그러나 8세기 해초는 갈 수 있었던 그곳이 정작 글로벌 시대라 칭하는 21세기엔 종교와 정치 분쟁의 이유로 갈 수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탄의 땅이었던 오천축은 물론 저 멀리 대시까지 여행한 해초는 여행을 마치고도 결국 신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고향 계림 대신 오대산을 택했을까요? 개원 15년 727년, 희초는 안서 도부의 소재지인 쿠차를 지나 장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만년에 오대산에 들어가 입적하기 전까지 50여 년 동안 장안에 머물렀다. 시안에서 60km 떨어진 저우쯔현. 국내선 잊혀진 이름 희초의 흔적을 이곳 선유사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신라고 고승 해초 기념碑. 그의 이름과 행적이 이곳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774년 가뭄이 심하게 들자 희초는 황제 미용을 받고 선유사를 찾았다. 희초는 선유